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담겼는데요. 내가 낼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건설부동산부의 김현희 기자 그리고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김현희 기자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종부세를 이루는 항목 중에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요. 이 현행은 80%인데 앞으로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4년 후에는 100%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 1억짜리 집이라면 그동안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8,500만 원,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세 인정 범위가 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율입니다. 주택은 최고 2.5%, 토지는 최고 3%까지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예. 발표를 될 때부터 퍼센테이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올라갈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환산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특위에서는 이번 종부세 권고안에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이 34만 6천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또 세수 증대 효과가 1조 1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세부담은 시가로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15% 정도 늘어나고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22% 정도 늘어난다는 게 특위 계산입니다. 예. 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할 때 또 다주택자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이 과세 대상이 자산가들임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이 세금 부담이 좀 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특위가 공평 과세를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은 다주택자일수록 또 고가의 주택자일수록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을 통해서 실제 아파트의 보유세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세부담 상한선인 50%를 넘는 인상률이 나타나는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고급 아파트로 잘 알려진 한남더힐의 예시를 좀 들면요. 올해 공시가격이 31억 정도입니다. 이 만 59세의 1주택자가 5년 동안 이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고 할 때 올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1,7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 특위 권고안을 좀 반영을 한다면 이 아파트의 보유세가 1,96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연간 한 262만 원, 약 15% 정도 세금이 더 오르는 셈입니다. 정부의 부자 증세가 이제 구체화되고 있으면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김현희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방금 전은 이제 한 주택자인 경우인 거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또 얼마나 오를까 궁금하네요. 예, 이번에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와 또 잠실주공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공시가격 합계는 두 채가 32억 원으로 앞서 본 한남더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올해 보유세 합계는 2,270만 원인데 내년에는 3,146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세금 인상폭이 앞서 본 1주택자보다 한 3배 정도 많다고 계산이 됩니다. 특히 시가가 급격하게 오른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던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인상폭이 굉장히 큰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조정현 기자, 이게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아무래도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넓어지다 보니까 네. 더 증세를 하게 될 인원수도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일단 4배 이상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배 이상 확대돼서 권고안이 시행이 된다면 40만 명 이상으로 대상자가 정해질 것 같고요. 권고안은 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 금융소득의 기준을 연간 2천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더 많이 합산이 돼서 이 종합소득세의 누진 효과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지금까지는 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고 다른 소득과표가 소득세율 24%가 적용되는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520만 원 정도가 지금 세금이 부담이 됐습니다. 위에 2천에 14%가 적용되는 것은 원천 징수세율이고요. 그 아래 것은 24%는 소득세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추가로 이제 소득세율에 합산이 되면서 24%보다 높은 세율에 적용이 되는 그 비용이 늘어나면서 620만 원으로 1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구간을 좀 더 높여서 살펴보면 당연히 세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35% 세율을 적용받는 1억 원 소득자에 대한 그림이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역시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세금이 연간 200만 원 이상, 21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팩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꽤 높게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일단 특위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투기 수요라고 좀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앞서서 이미 양도소득세가 좀 올랐고 또 보유세도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퇴로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관계자 말 들어보고 오시죠. 다주택자들이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임대소득세 등에서 굉장히 많은 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 주택을 매각하고 퇴로를 찾는 이런 방법보다는 임대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좀 잡고자. 이번에는 그러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들어가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래세를 이미 내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라서 뭐 안심은 하시겠으나 그래도 이자나 배당소득에서 또 관여가 되신 분들은 내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나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좀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네, 예금이자뿐 아니라 배당소득도 합산이 되는데요. 그 배당소득 합산되는 것의 대상인 그 ELS 상품의 경우에는 요즘에 목표 수익률이 5%에서 높게는 8%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고액의 그 자산가뿐만 아니라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를 어떤 주식, 증권 상품에 투입을 하는 그런 대상자들도 금융소득 측면에서 이번 권고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폭넓게 이번 권고안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권고안이 시행이 된다면 비과세 또 분리과세의 그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저축과 보험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따른 그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의 어떤 장기 채권 같은 채권 상품의 인기도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런 모습도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지금 5천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10%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특위가 올 하반기부터 이 개인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도 양도 차익에 대한 그 과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해서 이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모든 내용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쏟아지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기자, 김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